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검찰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이 인사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2분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홍익대 법대의 오병두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병두입니다. 교수님. 예, 일단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른 인사 이렇게 봐야겠죠. 임명권자라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인사라고 봐야겠고요. 예. 이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만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 언제냐면 2021년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제 검찰총장 되고 나서 한 직후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특수통의 약진이라고 불리는 2019년 말씀하시는 거죠? 7월. 그러니까 검찰총장 되고 난 직후. 2019년 제가 말씀드린 2019년 7월에 그 인사가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인사 참사가 아니냐, 이런 이제 또는 지나친 인사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되게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면 이번 인사 의미가 좀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하면 이제 친윤 특수통 라인의 어떤 뭐냐면 대거 어떤 약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지금 짚을 수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예. 교수님께서 봤을 때 어떤 인사를 좀 주목을 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특정 인사를 지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지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검장들은 이제 수사 실무를 맡는 자리고요. 수사 실무에 맞춰서 현재로 이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인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개개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 특수통 라인에서 좀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다 올라온 것이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그다음에 남부지검장의 양석조, 수원지검장의 홍승욱 이런 어떤 사람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렇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같은 경우도 왜 고검장 하마평에 올랐는데 그대로 두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검장으로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좀 더 풀어준다. 왜 그렇게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지검장들이 이렇게 남아서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총괄할 수 있는 단위들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필요하고 법무부에서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처리하고 앞으로 이제 또 그간에 이제 잘 덮여있던 사건들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수사를 가지고 검찰의 역량을 앞으로 이제 보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제 수사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할 지검장들의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 라인이 전진 배치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른바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칼을 빼들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런 전망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이 일단은 좀 절차상으로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4개월 유예 기간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교수님?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남아 있는 복병이 뭐냐면 이번에 개정된 검찰청법에 있는 직접 수사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부패하고 경제 범죄 등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도 상당히 이제 좀 넓혀놓은 상태라서요. 그거는 입법과 상관없이 이제 직접 수사 범위는 상당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될 것으로 보이고. 잠깐만 그 말씀은 등이라는 한 글자에 의지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계속 유지 내지, 그러니까 지금 입법보다는 더 넓힐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많이 축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 두 번째로는 직접 수사 인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이첩된 사건들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수사 개시를 못 한다는 거지 수사를 못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인사가 파격적이긴 하지만 뭐 시간에 쫓긴 인사라든가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기 좀 쉽진 않습니다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뭐 어떤 수사권이라는 기능을 빼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직의 분리라는 거. 그러니까 수사 조직하고 수사를 실제 담당하는 조직하고 그렇죠. 그걸 토대로 기소를 담당하는 조직을 나눈다고 볼 때는 이 수사기소 분리가 이제 소위 이제 기능 분리가 아니고 조직 분리로 완전히 되면 그 결국 수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이제 합수단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협업을 해가면서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중대 범죄나 어려운 범죄들을 잘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네. 지금 수사 기소가 조직 분리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설픈 형태로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체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파견받아서 이제 조직을 꾸리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 강화의 측면에서 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좀 힘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 뭐 당연히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요. 뭐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는 그것은 이제 기능 분리가 아니라 조직 분리로 봤을 때는 이건 좀 한계가 있고 좀 위험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사로 좀 다시 돌아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라인, 특수통 라인이 이렇게 전진 배치된 상태에서 이것이 뭐 그 큰 의미를 가질까요? 예, 뭐 맞습니다. 이제 그 사실은 이번 인사의 근본은 뭐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천명했던 입장에서 자기들이 천명했던 입장과 원칙에서 이게 맞는 인사인가 스스로 자기 모순이 아닌가라는 점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검찰 개혁을 검찰 중립화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것은 인사와 예산의 독립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뭐 대선 공약도 있습니다만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준다면 검찰은 알아서 잘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게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또는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이런 인사들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이 직접 수사 강화 쪽으로 간다는 점을 볼 때는 이것이 그 법무부를 통한 검찰의 직할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본인들의 입장에서 자기 모순이 있다. 그리고 그 점이 결국은 그간의 천명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직할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그러니까 뭐 간접적으로 해서 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직할이 되는데 굳이 그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간섭 체제에서 직할 체제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검찰총장이 지금 빠졌잖아요. 이건 지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절차 때문에 빠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걸 먼저 하는 것이 맞죠. 그걸 먼저 시작하고 검찰총장에게 만일에 인사예산 독립을 주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맡겨서 이 인사들을 진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검찰 인사에 대해서 그때 이제 검찰 쪽에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로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주요 보직을 인사를 하는 게 그때의 주장과 이게 맥이 같은 건가요? 그 거기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은 사실은 그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한 원칙은 아니었고 상황에 따른 원칙이 아니었냐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검찰총장도 윤석열 라인, 특수통 라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채울 거라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검찰총장이 오면 이제 사실은 이 직할 체제가 완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개개 인사에 대해서 뭐 여러 항업평이 있었는데 여러 이제 얘기들이 생략했는데요. 다 보시면
이례적인 인사라고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는 인사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특수통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특수통의 전면 약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검찰 조직을 일반 형사부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검사들의 본래 기능보다는 기획수사나 또는 인지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특수통 중심으로 개편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아까 이제 인사권자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평을 하셨으니까 그럼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더 나아가서 한동훈 법무부장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런 어떤 비판이 나올 걸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이런 인사를 강행한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정치적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분들이 가지는 검찰의 기능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검찰은 이제 수사를 중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수사라는 것은 뭐 경찰이라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특정 사안을 이제 특수통 검사들의 특징은 기획 수사거든요. 그렇죠. 사건을 하나 잡고 거기에 이제 결론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가면서 찾아가는 한 수사 알겠습니다. 방식을 취하는데 그런 수사 방식을 이제 본래적인 수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다라는 얘기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병도 홍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